네, 안녕하세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멘토의 투자노트 금요일을 담당하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지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또한 지수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트럼프의 입이 증시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좀 크게 해주면서 지수를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것인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올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지금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낙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밀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혹은 지금 낙폭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뭔가를 딱 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엇박을 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했었을 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밀렸는데,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렇다라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렸느냐라고 했을 때 러셀 지수 혹은 다우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키 맞추기 현상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좀 나왔었는데, 어저께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조차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을 때 고점에 따른 어느 정도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정찰병들을 좀 보내놓고서 시장을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두고 종목들을 좀 선별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선물지수 를 보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크게 팔면서 지금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고 코스피 지수도 올라와줬고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좀 아직은 감싸 안고 있다라는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노트, 정리 노트 한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지금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동치는 증시가 요인은 무엇이 있나라고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증시가 요동치는 요인에는 첫 번째로 패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이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은 증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가 됐었을 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자 뉴스에서 갑자기 변동이 됐습니다. 인하할 거야 라고는 했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제 대통령인 파월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파월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지금 높은 금리에서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고금리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데이터 같은 것들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소라던가 애플이라던가 이런 빅테크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또한 굉장히 크게 밀렸다가 15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어느덧 230불 위에서 놀고 있는 이런 흐름들. 근데 거기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로감이 누적이 많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이런 빅테크 중심의 수급들이 결국엔 중소형주로 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흐름이 어저께는 온전치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약간 삐그덕거릴 수 있는, 그러니까 번지 점프대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기가 두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치 하락과 더불어서 투자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는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총성이 있었었죠. 총성이 있었었고 트럼프가 거기에서 총을 맞고도, 귀에 언저리 맞고서도 굉장히 크게 포효하는, 약간 주먹을 불끈쥐고 화이팅 세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런 대선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가 가장 흔들리는 요인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도 많이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준비를 해왔는데,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도 반도체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미 증시는 번지점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해졌죠. 지금 굉장히 무슨 상을 플리처 상을 받는 이런 흐름들을, 글쎄요. 근데 저는 누구 공화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 증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이든이 좋을까 혹은 트럼프가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둘 다 우리나라한테 좋을까라는 부분은 솔직히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 우선주의는 둘 다 분명하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힌트들을 찾아가야 될까라고 좀 접근을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 아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자 뉴스로 금리 인하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금 하지만 이제 반도체 때리기가 있었었죠.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하지만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가져간 만큼 방위비를 지불해라. 결국에는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죠. 거기에 반박을 하는 게 TSMC 측에서는 또 여기에서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은 내가 납품처에다가 그거 반반 부담하게 해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강경책을 좀 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운드에 대한 자신감, 거기에 따라 인텔이 지금 반사수혜주로 좀 뜨고 있는데, 결국에 전 세계 파운드리의 1, 2, 3는 TSMC와 삼성전자와 인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반도체 시장에 지금 약간 투자 심리의 불안 요소를 좀 키우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밸류체인에 묶인 치포 동맹,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런 곳들 중에서 대만이 지금 먼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또한, 그리고 일본 또한 경계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바이든 정부의 레거시인 치포 동맹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할 그럴 가능성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기업 우선주의인 이런 트럼프의 강경책들을 비춰봤었을 때 우리 반도체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요동을 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워준다라고 좀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IR 폐지, 결국에 그 바이든이 좀 했던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규제 완화라던가 반도체 법안 폐기, 바이든의 업적들을 다 폐기할 그런 확률들이 높은데 전부 다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다라면은 지금 증시를 탈출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봤었을 때 탈출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해둬야 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됐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업종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바이든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거를 완전히 탈바꿈해서 화석연료, 그러니까 가스라던가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시추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거라는 이런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그런 논리 정연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원유 개발이 촉진이 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데이터 센터 그런 데이터 전력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결국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트럼프의 이런 발빠른 행보들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군들이 부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에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지구 기후변화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바이든이 맞겠죠. 근데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이런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쪽은 누가 뭐라고 하죠?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립주의를 위한 국방력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방력이 강해야만 찍어 누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들을 특히나 중국을 견제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종식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재발탁이 예정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해외 주둔군 철수를 지시한 바도 있고 그리고 비용 절감과 함께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한 부담금을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방산 관련해서도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멘토 투자 노트에서 말씀을 했던 게 방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3,000포인트를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요 부분 관련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AI 공급 사이클은 미국의 경제에 우호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AI 등 신기술 사이클의 확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주요 제조업 사이클 반등이 하반기 경기 사이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와 산업재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조정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주식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조금의 삭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좀 나오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시간은 소요되더라도 결국은 갈 건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현 시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지금은 확보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의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상충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멘토의 투자 노트와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다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굉장히 요번 주 증시의 판을 뒤엎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주 전에는 제가 방산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굉장히 고민을 했었다가 로봇 관련해서 좀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지금 아직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대선까지는. 근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의 기조는 정확하게 유효하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 업종으로도 지금 뽑히는 게 아까 말했던 화석연료, 셰일가스, 전력 이쪽이 뽑힐 수도 있겠지만 방사는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나토의 방위비가 계속 증강 압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토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방산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꼽아봐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맹국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납기 경쟁력도 있고 단가 경쟁력도 있는 방산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첫 번째 시간에 굳건한 믿음의 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코치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로켓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이슈도 붙어주면서 LIG 넥스원이 목표 주가 2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근데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AS 그러니까 그 주가의 흐름이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국산화 목적으로 9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주요 납품처가 LIG 넥스원입니다. 그 매출의 50% 이상을 LIG 넥스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현대 로템이라던가 하나 시스템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50여 종의 싱글보드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납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터져준다라면 이 종목 또한 같이 덩달아서 스몰캡이지만 스멀스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추천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고 이 종목이 지금 인베디드 컴퓨팅에 우리나라의 거의 매출에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23년도에는 23조 원으로 이렇게 좀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24년도 내년에 됐었을 때는 거의 굉장히 크게 41조 원으로 늘어나는 시장 그 속에서 인베디드 컴퓨팅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 시장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했었던 지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밀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했던 가격 라인들이 22,500원 그러니까 2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조금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8,000원에 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서 드렸었는데 지난 7월 16일 날 목표가는 훨씬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와줬었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27,650원으로 종가를 형성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시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은 반갑게도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타점을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라인은 재설정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짧게 보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좀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가 이탈이 된다라면은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QR 코드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제가 이제 방산 다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계 및 산업용 로봇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시장의 강자들은 일본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유럽 시장에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고 그리고 원전 개발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원전 섹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을 먼저 말씀드리고 원전을 말씀드렸어요. 로봇들 중국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기술력이 지금 많이 발전을 했고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로봇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원전도 지금 굉장히 다시 눌림목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죠. 그렇다라면은 이 두 섹터를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추천했었던 SPG라든 그런 종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속기 모터 전문 기업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국내 로봇 업체, 반도체 이쪽 장비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의 대부분이 감속기, 모터 관련해서인데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도 협동 로봇이라던가 서비스용 로봇 여기에는 감속기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기반한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향후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PG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금요일 그 7월 12일 종가 기준으로는 26,850원대에 형성을 하고 있고 이때보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25,000원 내지는 22,000원까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25,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현 시점은 다시금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성장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로봇 아직은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차트 관점으로 가격적인 전략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다시 튀어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이 왔는데 지금 현 라인만 지켜준다라면은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고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댄 상태에서 엑셀을 밟아준다라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매수 타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자의 영역이시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3만 원 그 이상대까지 좀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지금 저와 함께 좀 더 이런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더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투자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저와 함께 같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만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부터 제가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런 트럼프의 수혜 섹터이기도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략을 해봐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첫 번째 타임에서는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의 요인들과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변동되는 그런 증시 방향성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했고, 두 번째에서는 지지난주와 지난주 그 AS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지금 트럼프 수혜 업종에 관해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방산이라던가 로봇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맞는데, 근데 지금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조선 업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다 가도록 할게요. 탑다운 방식이긴 한데, 조선 업황에 대해서 이제 중국 견제에 대한 거는 트럼프가 좀 강력하고 바이든도 어쨌든 간에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뭐 다른 대선 주자 교체될 수 있다라는 이런 카더라도 나오고 있는데 조선업에 대한 견제가 심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 그 기존에 있었던 이슈인데 미국 철강 노조에 중국 조선업 청원을 받아들였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난 4월에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를 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어떤 대선 주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견제가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선박의 관세 부과 및 수익 규제 이런 것들을 조치를 가능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올라졌겠죠. 그래서 무역법 301조에 의한 관세 조치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참고 자료들 그리고 이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그 리포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차트, 옆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중일 조선소의 수주잔고 점유율 추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 쪽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강했었고 중국도 괜찮았었죠. 근데 대형 선박이라던가 이익단이 높은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 많이 뺏겼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그 큰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래도 좀 아직 경쟁력이 확실하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치 결과에 따라서 중국산 선박의 비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미국발, 그러니까 수주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저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 곡선을 타고 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한국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 두 나라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다라는 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중국발 규제가 들어간다라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관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라면 우리나라 조선 업황은 지금 반드시 반사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존재감이 없는 미국 조선업보다는 확실히 한국 조선업의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조선을 얘기하면서 왜 군사력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조선업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벌크선이라던가 컨테이너선 아니면 LNG선 뭐 이런 선박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해상운임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은 중동발 그런 선박들이 이런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해군력 그러니까 국방력 관련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군 전력이 아무래도 중요할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배를 찍어내고 있어요. 항공모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현 수준이 350척 정도의 배가 있는데 해군 전투함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혹은 내년까지 된다 그러면 400에서 450척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조선업이 지금 하락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력 기술력과 그리고 조선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해군 함정들 그리고 항공모함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해군 정보국에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2배에 달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년까지 중국이 470척 이상 전투함을 확보하는 반면에 미국은 305척. 그러니까 차이가 갭이 많이 벌어지겠죠. 해군, 뭐 공군 전투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해군 전투력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면은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차세대 구축함인 줌월트의 건조는 6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의 창정비 기간도 1, 2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 해군은 심각한 공백기를 가질 수가 있겠다. 군사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패권국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인데 해군력에서 약간 밀리게 된다라면은 중국에 이렇게 강력한 제재 정책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현실이겠죠. 지금 미국의 전 세계 재해권 유지와 중국 견제를 위해 높은 선박 건조 능력을 유지 중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던가 일본이 협력이 어느 정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 차이가 232배,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국방 거기에서 나와 있는 자료, 그리고 주말대 구축함의 건조는 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라는 참고 자료를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정 분야의 협력은 벌써 시작이 됐고, 아무래도 일본보다야 조선업에서 좀 더 강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K방산 하면은 수출 효자 종목으로 뜨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향후 해당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함정,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말을 하겠지만 MRO 사업 등에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말은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 드릴 거예요. MRO 사업에 진출할 예정인데 진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우리나라 조선 업황에 굉장히 긍정적인 수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2함대, 3함대, 4함대에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은 결국엔 거기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매출과 이익단이 계속 올라올 것이고, 지금 여러 다방면에서 뭐 현대중공업 같이 뭐 미국 함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자격 획득 및 현지 조선소 협력 체결 등 준비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주가 측면으로 왔었을 때 굉장히 높은 것 아니야, 그리고 벌써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 눌림목이 왔다고 지금 시점에 들어가 봐도 되나? 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그러니까 정형화된 이런 직관적인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상 한국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하고 이런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 K방산이 그리고 K조선업이 같이 맞부딪혀서 저는 다시 한번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면은 그 조선 배의 가격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신조선가, 그러니까 배의 가격들을 나타내는 지수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수추이가 역사적 고점이었던 2008년에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이 차트를 흐름을 보게 되면은 23년도에 거의 정고점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누적된 인플레이션 효과와 선박 공급 능력 약화로 신조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24년도 상반기에 발주량이 벌써 2023년 상반기 동일 수준을 지금 수준을 회복을 했고, 수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항상 조선업 업황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줬었지만, 결국에는 상반기 이내에 수주량의 목표치를 벌써 달성을 해주면서 이런 우려감들을 해소를 시키고 주가가 거기에 따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조선가 지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사적 고점인 187.78을 기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3.8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5일 날 기록을 했었던, 자료가 좀 잘못됐는데 191.58가 불과했었을 때 3.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도를 대는 시점에 뭐 인력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원자재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선소가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신조선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발주를 할 때 그런 납기 경쟁력도 있는 우리나라 조선 업황이 아무래도 이익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LNG선 고부가 가치 선박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23년도에 11.8%에 불과했었던 LNG선 발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주 점유율이 24년도 1분기에는 22.4%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LPG, 뭐 탱커 이런 종목 그 함선들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나라 3파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 중국과 대비를 했었을 때 중국이 아무래도 압도적인 수주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이 중국 견제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4%의 점유율에서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황 같은 경우에는 한국야드의 확실한 수주 컬러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이용을 고려한 발주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고 끝날 줄 알았던 대형 컨테이너 이런 발주들의 기환이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메이저만 살아남는 추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살아남은 업체들의 그런 이익단 그러니까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도 확보가 되고 거기에서 납기를 했었을 때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조선업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인력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수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반년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 끝난 시점인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135억 달러의 수주 목표를 벌써 120% 상향을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0% 물량을 확보를 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작년치의 물량 이상을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억 달러의 수주를 벌써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향후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현 시점 다시 한번 점검을 드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적은 양의 선박, 더 적은 기업이 만드는 조선업, 지금 국내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78% 정도의 공장 가동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80% 이상 올라주고 있고 지금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던가 90% 가까운 이런 가동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하나 엔진, 뭐 STX 중공업은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성 화인텍이라던가 뭐 동방 성기 이런 종목들의 주가 가격적인 측면들과 이런 전략들을 좀 잘 세워 본다면은 저는 지금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대형 종목을 한번 세 종목만 찍고 그리고 추천 공략주를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기존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악영향을 펼쳤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업 쪽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완전한 턴어라운드라는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증권가의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의 일회성 손실 이슈가 소멸이 됐고 그리고 HD 현대사무의 고수익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의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다. 결국에 적자 기업이 이제는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들 거기에 지주사로서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이 리포트들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한번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가 지금 아직 안 띄어지고 있는데 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트 흐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겠지만 52주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3거래일 연속 눌림목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왔지만 근데 차트를 한번 확 줄여보면은 2008년부터 2010년 조선 오팡의 슈퍼사이클을 비교해 봤었을 때 주가는 아직 상승 볼륨이 훨씬 더 남아있다. 자, 이렇게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조선 오팡의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한다라면은 이 종목 또한 지주사로서 디스카운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턴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는 조금 무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조선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엔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연말까지 또한 방산 수주 기대감 또한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었을 때 주특기 선종인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1분기 플랜트 사업 부분의 부실 요인들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도 한번 관심 포트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대형주들을 다 한 번쯤은 살펴보고서 내가 선호하는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삼성중공업은 좀 짧게 말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신다면은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 그러니까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력 안정화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 부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적극적으로 늘린 인력 안정화 단계에 지금 진입을 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HD 현대 쪽에 그런 조선 관련주들을 보다는 주가 흐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퍼사이클 때의 주가 흐름을 비교하다 보면은 정말 더 갈 수 있는 볼륨이 훨씬 많고 그리고 연간 LNG선이 20적 건조에 따른 연속 건조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가져온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덜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이 종목만 못 간다라면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아무래도 실적, 그러니까 적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한 하나시스템과 같이 인수를 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좀 가장 제가 왜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은 방산 쪽도 그리고 이제 조선 쪽도 지금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통상 조선사는 수주한 선박을 2, 3년 뒤에 인도를 합니다. 배를 수주했을 때보다 건조 시점에서 후판 등 원자재 가격 혹은 인건비 등이 오르면 조선사가 적자를 감수를 하는데 하나오션도 올해까지 적자 선박을 전부 다 납품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익이 나는 그런 선박만 인도를 할 예정이고 그런 수주만 지금 진행을 했고 수주 물량을 채웠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필리조선소를 인수 효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적자였던 필리조선소를 왜 인수를 했냐 이것이 당장에 이익이 올라올 수 있냐라고 했지만 이 필리조선소가 보유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선박 건조 수리 시설을 향후 하나오션이 미국 함정의 MRO 효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법령에 따라서 미국 본토에 모항을 둔 제2함대, 3함대, 4함대 소속의 미국
해군 함정 이런 것들이 조선사에 여기서 건조가 되고 그리고 유지, 정비, 보수를 받는다라면은 하나오션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SU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양도 제한 조건 부주식 그러니까 성과급 대신에 주식을 주는 이런 제도인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죠. 아무래도 임직원한테 지금 이렇게 준다라고 했는데 80% 정도가 거의 승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들을 빗대어 봤었을 때 저는 하나오션이 이제부터는 적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루즈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3만원 밴드와 3만원에서 32,000, 33,000원 이 밴드 안에서 주가는 업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지금 그 29,000원 라인대 29,000원 라인대를 저는 매수 타점으로 좀 보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도 지금 지금 현재 진입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맨 바닥에서 잡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유효하겠지만 초선 업황이 지금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로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삼성중공업이라던가 HD 현대조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약간의 어느 정도의 저가 매수세가 있는 그런 종목을 올라타도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유효하다. 그리고 박스권 매매로도 유효할 것이다. 29,000원의 라인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서 33,000원까지 볼륨을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만약에 필리조선수 인수 효과에 따른 그런 이제 실적 개선이 확연하게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인 44,000원 부근 그리고 기존에 화려했던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슈퍼사이클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조선업은 지금 아직도 저가 매수세가 유효한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최선호주는 하나오션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전략들은 QR코드를 활용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멘토의 투자노트 오늘 금요일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